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스튜어트 에머리, 아이반 마이즈너, 더그 하디 지음, 신봉아 옮김, 세면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방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방 안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불편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문단속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잘 끊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골치 아픈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쾌하고 불필요한 불청객들로 인생이 피곤하다면 지금 자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 둘러봐야 합니다. 안에 들인 걸 후회하게 될 누군가를 미리 차단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누군가를 멀리 보낼 수 있다면 그 자리를 가치 있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삶을 번잡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성공과 행복을 끌어들이는 간단하고 강력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하나의 방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모여 있고 그들의 기질, 내력, 성격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 방은 무한히 넓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 방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을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에는 특별하고 영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문이 하나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문은 하나뿐입니다. 이 문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이 문은 일방통행입니다. 입구는 될 수 있지만 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즉, 모두 들어오기만 할 뿐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짐들은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짐은 자신의 방에 평생 남게 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의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방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 눈을 감고 마음속의 방을 둘러보고 재빨리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이웃,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누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자신의 방에 두고 싶은 사람들 혹은 제발 거기 없었으면 싶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떠올린 사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내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방에 들일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에 관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은 뒤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인간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가 가진 변화의 힘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섣부른 행동보다 질문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방안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조금, 어쩌면 조금만이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을 둘러볼 때 혼란의 씨앗을 품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눈에 띌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소란을 떨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벽에 낙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에너지에 장기간 노출된 나머지 우리 역시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정신없는 삶은 우리의 방을 너무 북적거리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의무, 그리고 너무 적은 시간,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방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 구석지고 먼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가혹하고 분노에 찬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런 가혹함과 분노를 느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방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 앞에 가혹하고 분노에 찬 사람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사랑과 친절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변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방이 빛으로 가득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방 안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엔진과 닻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늘 함께하고 싶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보통 문제점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엔진으로, 즉 우리가 최선의 인간으로 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논쟁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닻으로 그들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겨 묶어놓습니다. 이러한 닷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엔진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집착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얻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엔진과 닷은 우리가 그들과 교류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찰함으로써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곁에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불타는 열정이든 차분한 자신감이든 특유의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함께하는 순간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분명 우리의 엔진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좋아하는 누군가의 전화가 끔찍하게 느껴진 적이 있는지, 매일 답장을 미루게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닻이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온화하게 무시하고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인식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방의 문지기, 관리인과 협력하여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면 스스로 좋은 운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운과 기회를 방 안으로 맞아들이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삶의 요소들은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서 먼 배경처럼 희미해질 것입니다. 온화한 모시를 잘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한다. 싸움을 원하는 사람과 엮이지 않는다. 술집이나 클럽에 가는 대신 배우자 혹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불편한 사람의 전화나 메일에 너무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는 밀랍이 아닌 불꽃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질문의 힘은 이러한 생각을 차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과 생각들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불꽃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책의 저자 아이바는 종종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방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균형의 오류에 관해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밀랍 속이 아니라 불꽃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꽃에 있는지 밀랍의 위치에 있는지 곧바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불꽃 속에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신이 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흥분을 가져오는 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꽃을 인정하는 동시에 본인 역시 불꽃처럼 뜨거운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신의 불꽃 속에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밀랍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아, 출근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싫어. 다 지긋지긋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가. 밀랍 인형들로 주변을 이처럼 가득 채우는 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밀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계속 불평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열정, 믿음, 사랑의 열기로 그 밀랍을 모두 녹여버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에 누구를 들일 것인지 신중히 선택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조화로운 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집에 있다면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창의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령 가족들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첫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모두가 잠이 든 후에 1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놓기와 붙잡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에는 선택이 따릅니다.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백 만들기, 현 시대의 삶은 믿기 힘들 정도로 분주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여백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손에 닿지 않는 균형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의 방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우리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균형은 손에 넣기 어려울지 몰라도 조화는 가능합니다. 조화를 구하는 곳에서 조화가 생겨납니다. 나쁜 인간관계를 먼 곳으로 보낼 때 좋은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방 안에 누구를 언제 왜 들이는지에 관해 기준이 바로 섰을 때 우리를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곁에 아무나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책,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행복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